독서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 황정현입니다. 꼬닥컴 김현민 기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오늘도 하셨죠? 저희 오늘은 약간 무거운 범죄 특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 익숙한 얼굴이죠? 예, 아르다 투란이요. 네. 바로 그 터키의 축구 영웅이었는데, 네. 하지만 이제는 그 터키의 애물단지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범죄자라고 해야 될까? 쓰레기죠? 예, 쓰레기가 된, 바로, 아르다 투란입니다. 네, 터키산 재활용 안 되는 쓰레기. 예. 이제 그 투란 같은 경우 2018년 10월 10일 나이트클럽에서 한 여성에게 작업을 걸었었죠. 예. 근데 이제 그 여성이 바로 터키 유명 가수인 베르카이 사인의 아내였습니다. 네, 누리 사인 아니죠? 베르카이 사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인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사인을 두들겨 팼습니다. 여기가 막 사람들이 말리고 있는데도 네. 패러 막 가려는 이제 투란의 모습인 거거든요. 미친놈이네요. 지가 먼저 남의 와이프 꼬셔놓고 이제 거기다 뭐라고 하니까 그걸 두들겨 팬 거 아니에요. 예. 네. 이게 아무튼 CCTV에 잡힌 장면인 건데요. 그래서 이제 사인을 두들겨 패가지고 이렇게 사인이 코뼈도 날라갔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죠. 네. 속칭. 예, 그래서 결국은 사인은 아내랑 같이 응급실로 실려갔는데요.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투란이 바로 이제 병원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무면허 총기를 가지고 협박하면서 발포까지 한 겁니다. 다행히 그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이게 더 문제가 됐던 거는요. 바로 그러니까 투란이 이 여자한테 찝적댔을 때가 아내가 임신 중이었다는 거죠. 임신 중인데 이제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아니 뭐 아내가 있는데 나이트클럽 가는 것도 사실 뭐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만. 거기서 이제 심지어 임신 중이었는데 다른 여자에게 수작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다라는 점을 좀 증명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터키에서는 막 시위가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약간 좀 페미니즘 관련된 시위로 이제 여자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터키가 되게 여성 인권이 낮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여성의 날에 이제 있었던 일이었던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투란인 건데요. 근데 이제 그 이스탄불 대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사 쪽은 투란에게 사인 아내에 대한 성추행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폭행, 그리고 불법 무기 소지 및 협박에 이르기까지 총 그 4가지 제목을 물어가지고 징역 12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투라는 소속팀 이스탄불 바샥쉐이르에 이제 250만 리라, 하나 약 5억 원의 벌금을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선수 자격도 박탈을 당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그 지난 9월에 있었던 공판에서 판사 측은 성추행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요. 불법 무기 소지죄로 징역 10개월, 협박죄로 징역 10개월, 폭행 및 상해죄로 1년 15일형, 총 2년 8개월 15일형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15일은 뭐야? 저걸 줄 건 뭐 그냥 한 달을 주는 게 뭐 낫지 않나. 네. 어쨌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상당히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투라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참고로 투라는 이때 그 재판장에도 나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변호사만 갔다고 하는데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난 이번 사건으로 많은 걸 배웠다 라면서 이제 뭐 가족 및 그 이스탄불 바샥쉐히르의 그 뭐 용서를 구하면서도 난 그 성희롱은 물론 심지어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내 성추행 혐의가 무죄임이 입증됐다.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군요. 하지만 난 이 성추행 혐의로 인해 잘못된 비방을 받아야 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뭐 팻말 들고 뭐 그 페미니즘 시위 이거 관련된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 어쨌든 무혐의가 나왔으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사실 할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좀 자기가 저지른 죄들이 얼마나 컸고 그렇죠. 심지어 좀 어쨌건 손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건데 거기다 구속도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결국에는 뭐 이제 굉장히 이제 짧은 기간이 지은 죄에 비해서는 이제 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투라는 좀 어디 가서 좀 제대로 한번 쳐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거기다 이제 투란 같은 경우는 이 사건 이전에도 한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잖아요. 아, 네, 그렇죠. 예, 터키 대표팀 그때 원래 거기 합류 안 한다고 했다가 합류했었을 때 이제 비행기를 타고 터키 대표팀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자하고 인터뷰 도중에 기자의 멱살을 잡는 그렇죠. 일이 있었죠. 네. 예, 그래갖고 이제 그때도 그것 때문에 이제 폭행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뭐 그때 나 대표팀 그만두겠다 딱 이러면서 한 얘기가 내 명예를 걸고 나는 폭행을 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 기자가 그러니까 자기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기자가 그런 글을 썼대요. 그러니까 터키 대표팀 선수들이 출전 수당을 달라. 그래야지 대표팀에 오겠다. 그래서 왔다고 기사를 썼기 때문에 내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그랬다. 근데 이번에도 또 명예 얘기가 나왔죠. 네. 뭐 명예는 이미 뭐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실추될 명예도 없는 아르다 투란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투란 말고 최근에 조금 있었던 사건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그 토트넘과 올림피아코스전에 선발 출전해가지고 준수한 활약을 펼친 선수죠. 바로 후베 세메두입니다. 머리 스타일이 좀 독특해서 기억에 남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 후베 세메두는 황덕현 해설위원이 좀 잘 알고 있죠? 유명하죠. 네. 2017년 11월에 이 발렌시아에서 폭행 혐의로 인해서 집행유예 받았었고 3개월 뒤인 2018년 2월 20일 날 또 발렌시아에서 이 불명의 남성을 납치하고 폭행을 해 미친놈이죠. 사실 얘도. 그래서 이제 머리에 총 겨누고 살해 협박까지 했는데 그거 왜 발렌시아냐? 이 선수가 비아레알에서 뛰었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살인 미수죄로 기소가 됐었고 이제 공판 내내 구금이 됐었는데요. 네. 그 사이에 이제 비아레알에서 선수 자격이 정지가 됐고요. 하지만은 이제 2018년 6월 보석금 3만 유로를 내고 그 하나로 약 4천만 유로를 내고 석방이 됐습니다. 네. 왜냐면 그가 이제 구금된 기간이 다 이제 이제 빵살이를 한 기간으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보석금만 내고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어쨌건 그러고 나서 이제 우에스카하고 히우 아베에서 임대로 뛰다가 이번 시즌부터 이제 올림피아코스로 이적해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상당히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뭐 아마 보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고려인 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연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국내 기사로도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예, 바로 이제 코코린인 건데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뭐 물론 코코린만 있었던 게 아니죠. 바로 파벨 마마예프라고 또 러시아 선수 한 명, 미드필더 한 명이 더 있었는데요. 네. 둘이 이제 2018년 10월 8일에 한 카페에서 이제 고려인 출신 러시아 공무원 데니스 박을 의자로 폭행을 했죠. 카페에서. 그게 그 CCTV에 다 잡혔었죠. 저가 이때 이제 기자 생활할 때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코코린이 검색어에 올라와가지고 제가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문제는 또 이미 그 카페에 가기 2시간 전에도 길거리에서 그 벨라루스 출신의 러시아 채널 1 여성 진행자의 운전기사를 이때 그가 코코린만 있었던 게 아니고 코코린 동생 이때 마마예프 동생 그리고 뭐 친구까지 뭐 이렇게 5명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5명이서 그 운전기사를 무차별 폭행했는데 이것도 하필이면 거기 이제 운전기사가 있었다는 거는 그 여성 진행자가 거기서 뉴스를 진행 중에 있었다는 거고 예, 그게 이제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5월에 코코린이 1년 6개월형 그리고 마마예프가 1년 5개월형을 선고를 받았고 근데 이제 이게 10월부터 7개월간 이 구치소 수감 생활을 보냈기 때문에 그 세멘도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복역으로 간주가 되면서 코코린이 나왔습니다. 예. 바로 그 9월 17일에 석방이 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석방 되자마자 바로 이제 원 소속팀인 제니트와 메디컬 테스트까지 받는 그거 아마 영상이 올라올 겁니다. 그렇죠. 영상 참고해 주시면 영상 저희 독서축구 보시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쨌건 이렇게 사건 사고들 일으킨 선수들이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바로바로 복귀하는 거 선수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좀이 아니죠. 엄청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한두 번 문제가 있는 것들이 아닌데요. 일단 뭐 이것도 비교적 최근 사건. 굉장히 유명한 쓰레기죠? 네, 굉장히 유명한 쓰레기. 예. 바로 아담 존슨입니다. 네. 이름부터 존슨이에요. 닉값을 굉장히 충실하게 한 아담 존슨이 되겠습니다. 아담 존슨 워낙 유명하죠? 네. 2015년 그 15세 미성년자에게 그 성관계를 요구를 했죠? 네. 근데 이게 더 큰 문제가 됐던 게 단순 성매매가 아니었고 썬더랜드 소녀 팬을 차로 불러서 구강 선교를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강 성교까지는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 성관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징역 6년형을 받았어요. 이게 그 징역 6년형이 나온 이유가 그러니까 그 아담 존슨의 그 소유 컴퓨터에는 불법 음란 동영상이 다수 있었고 그 불법 동영상은 이제 뭐 바로 미성년자 네, 그런 영상들이 다수 있었고 심지어 성병 치료약을 복용 새끼네요. 그 상태에서 미성년자한테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건 미친놈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6년형을 선고받고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덧선에서 입수한 CCTV 영상에서 얘가 이제 다른 수감수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부적절한 표현과 몸짓을 막 섞어가면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막 얘기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강간을 할 걸 그랬다라는 말을 남겨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큰 충격을 안겼거든요. 네. 근데 뭐 최근에 나왔죠? 예, 최근에 2019년 3월에 보석금 내고 석방이 됐는데요. 또 여기서도 얘가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티셔츠를 입고 지나갔는데요. 어린 게 맛있다인가? 그런 식의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지나가는 미친 짓을 했습니다. 네, 뭐 더 이상은 이제 뭐 얘기 그만하는 걸로. 근데 얘가 그 깜빵했는 동안도 재테크를 워낙 예전에 잘 해놨어. 네, 그리고 뭐 돈이 뭐 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자기 뭐 골프 클럽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동 막 이런 얘기들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그 두 번째로는 펠레의 아들로 유명한 에디뉴입니다. 펠레의 첫 아내였던 그 초비의 아들이었거든요. 네. 예.